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오천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술도가 재산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그런 거 녹음하는 거 불법이야. 오천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게 만들 방법이 있지. 술도가 재산을 탐내는 아내에게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편의점 앞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시각에 오천수는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미수는 편의점 불을 희미하게 켜둔 채 셔터 절반을 내린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고 적막함만 감돌았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가 들어서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조차 생략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천수는 한숨을 내쉬고 혹시라도 감정이 폭발할까 입술을 꾹 다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미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깜깜한 가게 안은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오천수가 잔을 받으며 손을 떨었고 문미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오천수는 숨을 고르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 싫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술도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뻔히 보여. 그냥 날 이용하려는 거였나 봐. 문미수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고 하긴 했어. 네 아내가 술도가 땅값이나 규모를 여기저기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 오천수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 못할 울분이 인후부에 걸린 듯 했지만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뭐 그게 진짜야? 형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배신감이 확 밀려와. 문미수는 오천수의 눈빛에서 절망과 분노가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살짝 자리를 옮겨 오천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참 대단하네. 술도가는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모양이야. 오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근육이 경직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냥 당하고 싶지는 않아. 어떻게든 막아야지. 재산 가지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문미수는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그런 사람한테 잘못 말려들면 너만 골치 아파져. 제대로 대응해야 해. 오천수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새파랗게 떨리고 있었지만 차분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두고 보진 않을 거야. 다 따져서 억울한 거 하나하나 밝혀낼 거야. 문미수는 오천수를 향해 잔을 다그쳐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 한동안 어두운 편의점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섞였습니다. 차 향기가 살짝 가라앉았고 문미순과 오천수는 서로 다시 한번 마주보았습니다. 뒤엉킨 마음이 잠시 스치는 듯한 그 순간 오천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문미수는 오천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오천수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로 동생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하고 수백 번도 넘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지만 결국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목소리가 오천수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빨리 이혼만 끝내면 독수리 술도가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편해지고. 이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답하는 소리는 작았지만 다정한 어조가 분명했습니다. 오천수는 숨을 삼키듯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어지는 대화를 그대로 녹음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가슴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입술을 세게 깨물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통화가 끝났는지 안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발을 내딛었다가 오천수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왔네. 잘 됐다. 이혼 서류 빨리 마무리하자. 오천수는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속에는 격렬한 울음이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떳떳하게 꺼낼 때야. 아까 통화할 때 무슨 말 했는지 다 들었거든.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이 흔들렸지만 다시 태어난 척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 네가 뭔데 간섭해. 어차피 우리 결혼 끝난 거 아니야. 오천수는 손에 꼭 쥔 휴대폰을 살짝 감췄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내용을 녹음한 상태였지만 지금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속내를 마지막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날 내칠 수 있어?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아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필요해. 난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어. 난 내가 받아야 할 것만 받아서 떠날 거야. 오천수는 차마 주먹이 쥐어질 만큼 분노가 치솟았지만 간신히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이혼하자는 거지. 좋아.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 해줄 거야.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난 벌써 마음 정리 다 했거든. 오천수는 아내를 지나쳐 동생 집 안쪽을 힐끗 살폈습니다. 아내가 함께 통화하던 남자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체념한 듯 숨을 뱉고 돌아서려 할 때 아내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랑 협의해서 끝내는 게 낫지 않아? 법정 싸움 같은 건 귀찮으니까. 오천수는 아내를 향해 다시 한번 씁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쌓이는 배신감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 밖을 나섰습니다. 네가 뭘 하든 난 포기 안 할 거다. 하고 중얼거리며 오천수는 마음 한구석에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품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천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술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오천수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던 마광숙이 오천수 쪽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천수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안에 꼭 쥔 휴대폰을 쳐다본 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내가 동생 집에서 낯선 남자랑 통화하더니 술도가 재산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것 같았어요. 마광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침착하게 오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동서가 술도가를 정말 노리시는 거네요.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오천수는 손안에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너무 적나라해서 지금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예요. 마광숙은 살짝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먼저 동서한테 술도가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빚이 많잖아요. 아내분이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오천수는 마광숙의 차분한 태도에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장 불붙은 감정은 차갑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뭔가 해결책을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내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불륜 의혹의 이혼 얘기까지. 그냥 넘어갈 순 없죠. 마광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술도가도 살려야 하고 도련님 개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잖아요. 일단 아내분을 여기로 부르셔서 재산 상태를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진실을 알리는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아요. 오천수는 마광숙의 확고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저 혼자서는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며칠 뒤 술도가 대문 앞에 어깨를 잔뜩 세운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눈빛은 곱지 않았고 말투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오천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마광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대뜸 큰 소리부터 쳤습니다. 내가 빨리 끝내자고 했잖아. 장례 끝나고 술도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고 재산 분할은 합법적 권리라니까. 뭐하러 질질 끌어? 오천수는 아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광숙이 다가섰습니다. 제가 직접 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에요. 술도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아내는 마광숙을 힐끔 보더니 시선을 다시 오천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형수까지 불러서 나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오천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협박 같은 거 아니거든. 네가 술도가 재산만 노린다길래 실제 가치가 어떤지 보여주려고 부른 거야.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마광숙은 이미 준비해둔 빚장부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술도가 대출 금액이랑 도매상에 진 빚을 전부 정리해 놓은 서류예요. 규모가 꽤 커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적자가 심각합니다. 아내는 삐딱한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빚이 이렇게 많다고? 오천수는 무표정한 듯 입술만 앙다물었습니다. 그래,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다고. 장수영 돌아가신 뒤로 더 힘들어졌어. 너도 알잖아. 형님이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대출까지 받으면서 평생 고생했다는 거.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땅은 남아있잖아. 난 그 땅만큼은 내 몫으로 가져갈 거야. 마광숙은 눈빛을 굳히고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기도 벅찹니다. 땅의 가치가 있어도 당장 팔아서 빚부터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재산 분할에는 부채도 포함돼요. 아내는 분이 안 풀린 듯 헛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당신네 술도가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네. 오천수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네가 재산 노린 건지 불륜인지 뭐든 알아보면 되잖아.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내는 순간 눈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끝내 강한 척하며 식은데다가 돌아섰습니다. 마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오천수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진정하세요. 아내분도 많이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오천수는 머리를 헝클며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아내가 씩씩대며 술도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 오천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눈가가 퀭해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빚장부를 들고 들어가려던 참에 고자동이 창고 쪽에서 서류 뭉치를 아는 채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대차대조표 정리한 거 보셨나요? 적자가 워낙 커서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큰형님 돌아가신 뒤로 매출이 많이 줄었고 빚 이자까지 쌓여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요. 고자동은 고개를 돌려 오천수를 보았습니다. 오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까 아내분하고 언쟁이 꽤 심해 보이던데. 오천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집안 꼴도 엉망이고 술도 가도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해요. 마광숙은 담담한 어조로 오천수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힘들겠지만 힘을 모으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천수 씨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키워온 술도 가잖아요. 고자동도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버티는 한 술도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막걸리 맛을 좀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해보고 빚도 하나씩 갚아가야죠. 오천수는 뭔가 말하려다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 문제부터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술도가의 적자까지 한꺼번에 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형수님도 공장장님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오래 갈팡질팡하는 통에 술도가 일도 계속 미뤄지는 것 같고요.
마광숙은 단단한 눈빛으로 오천수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천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술도가 마당 한 구석, 공주실이 걱정에 찬 표정으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술도 문제보다 더 큰 고민거리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마광숙이 마당으로 나와 공주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짜 속상해. 술도가는 재정 문제로 엉망이고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마광숙은 작게 한숨을 쉬면서 공주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동서 문제 때문에 나도 걱정이 많아. 결혼을 계속하든 이혼을 하든 결국 천수 씨한테 상처가 남을까 봐서. 법적으로도 깔끔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공주실은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내가 아는 박사 중에 법적으로 잘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이 변호사도 잘 소개해 줄 거야. 마광숙은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야?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다. 공주실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예전에 골든캐슬에서 문화강좌 들을 때 알게 된 분이야. 꽤 유명한 법학 박사고 인맥도 좋대. 마광숙은 쪽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사실 변호사를 알아보긴 했는데 믿을 만한 분이면 좋지. 두 사람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법학 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법학 박사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과 공주실이 자리에 인사를 하고 앉자 법학 박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은 얼추 들었습니다. 오천수 씨가 부당한 재산 분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시던데 혹시 결정적 증거가 있으신가요? 마광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아내분이 재산을 노린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불륜 정황도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법학 박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유리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전문 변호사를 쓰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 계시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실은 안도한 듯 작게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오천수도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믿음직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법학 박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광숙은 막연했던 앞날이 조금씩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천수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도 한결 가벼워졌고 공주실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의 드리운 먹구름이 법의 도움으로 서서히 거쳐가길 마광숙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낯익은 건물 3층에 자리한 변호사 사무실. 오천수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지만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천수 씨 맞으시죠? 박사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천수는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보며 이번 사건의 개요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불륜 정황까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네요. 오천수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목록을 보여주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네, 여기 녹음이 있어요. 아내가 술도가 재산을 노린다고 직접 말하는 부분도 있고 낯선 남자 얘기도 들어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우리도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섰고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어? 변호사까지 선임했네. 좋아, 나도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변호사는 아내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협의 이혼으로 합의점을 찾으러 오신 건가요? 아내는 탁자를 짚고 매서운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소송 얘기만 하더라고. 오천수는 아내를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 해줄 거야. 재산 노리고 설치는데 내가 왜 그냥 당해야 하냐?
아내는 비웃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살짝 들어 중재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단 두 분이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녹음 자료도 있고요.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그거 불법 아니야? 난 동의 안 했는데. 오천수는 코웃음을 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이면 어때?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잖아. 이혼 소송 가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적인 대화라도 재산 편취나 불륜 정황이 명확하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수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얼굴이 잠깐 창백해졌지만 마지막까지 기세는 꺾지 않았습니다. 좋아, 난 협의 안 해. 끝까지 가보자고. 오천수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변호사는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내가 사무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오천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소송까지 가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를 건네주며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적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층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긴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케 했습니다. 아내는 동생 집방 한 구석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부추기듯 다정하게 속삭였던 낯선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자는 시큰둥한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남자가 미안한데 이제 나도 법정 싸움까지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도 애매했고. 라고 말하자 아내는 당혹감과 분노로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뭐야? 이젠 발 빼겠다는 거야? 네가 내 편 들어준다고 했잖아. 상대는 태연하게 한숨을 쉬더니 회의가 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휴대폰을 던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약속까지 해놓고 결국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라는 거야? 방문 밖으로 동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내가 노려보는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허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소송전이 점점 불리해진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파일 문제도 그렇고 술도가의 빚이 많다는 점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녹음 파일로 나를 몰아세울까? 그냥 협의만 하면 어느 정도 몫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대립각을 세운 이상 이 시점에서 물러나기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분노와 좌절을 번갈아 느끼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강하게 나가는 게 낫겠어. 재산은 어떻게든 내가 챙겨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술도가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천수가 가진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기정사실인데 법원 판결 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휴대폰을 들어봤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낯선 남자와 술도가의 빚 문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아내가 원하던 편한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일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된 후 오천수는 술도가에서도 쉽게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한숨 소리가 마당 곳곳에서 흩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광숙은 오천수를 찾아 작업장 근처를 살피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술독을 바라보는 오천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어요. 오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그늘이 짙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하루 종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고 있었더니. 마광숙은 오천수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은은한 막걸리 향이 맴돌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아내분이 어떻게 나오실지도 모르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독 표면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형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술도가 일까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마광숙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선 천수 씨 개인 문제부터 잘 해결하셔야죠. 술도가는 어차피 오형제 모두의 추억과 생계가 걸린 곳이잖아요. 저 혼자 지키긴 힘들어도 다 같이 하면 해볼만 해요. 오천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항아리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곧 법정 날짜가 잡히고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가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마광숙은 오천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셔야 해요. 큰형님이 평생 애쓰신 술도가잖아요. 그리고 천수 씨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도련님들도 있고 저도 있고요. 오천수는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도망치면 안 되겠네요. 아내가 뭘 노리든 결국 진실은 드러나겠죠. 마광숙은 의지를 다지는 오천수를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작업장 문틈으로 작은 바람이 스며들었고 술 익어가는 향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오천수는 길게 숨을 내쉬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광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천수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오천수와 아내는 각각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피는 동안 오천수 측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했고 아내 측 변호사는 연신 서류를 뒤적이며 초조해 보였습니다. 곧 증거 제출 시간이 되자 오천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는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 즉시 재생하기보다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부터 살펴봤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 동의 없이 수집된 불법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천수 측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응대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라도 재산을 노리거나 불륜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힐끔 오천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버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날 끌고 가고 싶어? 이게 다 네가 죽자고 덤볐으니까 생긴 일이잖아. 오천수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도 이혼은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넌 재산에만 눈이 멀었더라. 판사는 양측을 번갈아 지켜보며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는 재산 편취 의도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잠깐 실수였고 불륜 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천수 측 변호사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피고가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나누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당혹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오천수 역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과정을 폭로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으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양측 변론을 정리하며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오천수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자리에 앉았고 오천수는 지친 표정으로 변호사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법정 복도를 나서며 오천수는 이제 정말 막바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방을 움켜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공방은 서서히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술도가 앞마당에 오천수, 문미순, 그리고 마광숙이 모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세 사람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은한 막걸리 향이 스며드는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결 이제 정말 곧 나오나 봐.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우리 쪽이 꽤 유리하다고 하던데. 오천수는 문미순을 바라보다가 턱을 괴고 약간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녹음 파일이랑 그쪽에서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이라더라. 근데 마지막에 뭘 뒤집을지 모르니까 긴장은 돼. 마광숙은 두 사람 옆에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말대로 끝까지 대비하셔야 해요.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문미수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천수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빨리 정리되는 게 나아 보이긴 해. 오천수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억지로 끌고 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내 마음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도 좀 씁쓸하긴 하다. 마광숙은 살짝 뒷짐을 지고 마당 한가운데를 둘러봤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 마치 이 가족이 겪어온 세월과 고통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천수 씨가 승소하시면 위자료나 보상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얻으실 거예요. 문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천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네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속이 타는데 조금만 더 힘내. 오천수는 문미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숨 좀 쉬는 것 같아. 형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마광숙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천수 씨가 더 힘내주셔야 술도가가 살아나죠. 한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술도가 지붕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면서 마치 긴 싸움이 끝나길 기다리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얇은 바람이 지나가자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뒤에 문미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오천수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쥐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복도 끝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오천수의 완승이었습니다. 불륜 정황과 재산 편취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오천수가 천천히 다가서자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오천수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왜 내가 전부 물어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산 시간은 다 어디로 날아간 거야? 오천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여준 생활비나 술도가에 쏟은 정성,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냐?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다가 발을 구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이미 끝났다고 치자.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기분 좋았냐? 오천수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복도 창문 밖을 잠시 내다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네가 진심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거였어. 날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아내는 벽에서 손을 떼며 울분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내가 왜 이랬는지 알아? 나도 먹고 살라고 그랬어. 술도가 돈 좀 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비투성이에다가 그 남자도 날 배신했어. 오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네가 뭘 하든 난 신경 안 쓸 거야. 판결대로 위자료 물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아내는 허무함에 어깨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순간 뒤돌아보는가 했지만 그냥 사라졌습니다. 오천수는 손안에 쥔 판결문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허전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래 끌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오천수에게 남은 건 술도가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독수리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오천수와 마광숙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가 담긴 작은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오래된 항아리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어 한적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판도 끝났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오천수는 막걸리 잔을 살짝 기울이며 살짝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아내가 위자료를 물게 됐지만 그래도 오래같이 산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광숙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래도 천수 씨가 꿋꿋이 버텨서 결국 이기셨잖아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오천수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당 어귀에 줄지어 선 항아리와 낮게 깔린 햇빛이 묘하게 마음을 달래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네, 이제 술도 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큰형님이 지켜오셨던 터전이니까 빚이 많아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요. 마광숙은 잔을 들어 천천히 막걸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해봐요. 큰형님 뜻이 깃든 술도 가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천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위로이자 든든한 지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이랑 다른 시동생들이랑 다 같이 힘 모으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마광숙은 미소를 띠며 잔을 들어 오천수의 잔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건배할까요? 소송 이긴 거 축하도 할 겸요. 오천수는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배해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가볍게 잔을 부딪히자 막걸리 잔에서 은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천수는 천천히 막걸리를 음미하면서 술 익는 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